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그 위증교사 사건, 무죄 선고받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 선고, 우리는 대단히 반가웠죠. 그래서 우리 한시름 놓은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당연히 검찰이 항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에서 항소를 하면은 꽤 이상한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어떤 게 포착이 되느냐고요? 예.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 무죄 선고 받았는데 유죄라고 항소하는 피고인. 내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형사재판에서. 그런데 항소를 한대. 무죄 선고받았는데 왜 항소를 하죠? 말이 안 되죠. 실제로 무죄 선고받았으면 항소 피고인이 할 수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무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질 것 같아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작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애시당초에 이재명을 모함하려고 했던 바로 그 증인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즉, 내가 위증했어요 라고 자백을 한 거잖아. 자수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재판 갔더니 자수했는데 네 자수한 것 중에서 요거는 무죄야 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근데 갑자기 저 무죄 받은 부분 저 사실 유죄예요. 유죄 때려주세요 라고 항소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 딱 하나밖에 없지. 그게 있어야지 이재명을 유죄로 만들 수 있거든. 이 피고인, 무죄 선고받은 피고인, 요 피고인, 이재명 말고 또 다른 피고인, 이제 김진성인가 하는 사람. 그 김진성이 무죄 받은 그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은 그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가 무죄 받은 부분이 유죄가 돼야지 이재명이 유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나 항소할래! 이렇게 되는 거야. 뭡니까, 결국에? 애시당초 이 증언 자체가 검찰의 조작이었고 이재명을 표적 삼아서 만든 사건이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 버리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길게 설명할 건 다 있나? 자, 아시다시피 어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같이 기소된 김진성 씨는 유죄 선고가 나옵니다. 김진성이 위증을 한 거고 이재명이 위증 교사를 했다. 이런 구조인데, 위증한 놈한테는 유죄, 위증 교사는 무죄. 위증 교사는 없다는 얘기야. 위증만 있다 이 말이거든. 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김진성이 항소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자, 검찰이 사실은 항소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입장 밝힌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지 검찰로서야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김진성 씨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김진성 씨 부분입니다. 김진성 씨는 무죄 나왔잖아. 따라서 자기가 무죄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예. 이게 다음번 재판 가면 되게 애매해져. 자, 피고인이 항소 자체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피고인한테 피고인에 대해서 뭐라냐면 그걸 못합니다. 위법한 행위를 추가적인 1심보다 손해가 나는 그런 판결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김진성도 항소를 해야만이 검찰도 항소를 할 수 있는, 그건 참
기묘한 관계가 됩니다. 요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재판부에서 배포한 판결 선고 자료입니다. 보시면 피고인 1 이재명은 무죄, 피고인 2 김진성은 유죄라고 나왔는데 바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일부 유죄입니다. 일부는 무죄. 증언 중에서 1, 4, 5, 6은 유죄고 2, 3은 무죄입니다.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이유만 무죄이고 주문에는 그냥 유죄로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 3 증언 부분입니다. 2, 3 증언이 무죄였고 바로 2, 3 증언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무죄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역시 재판부에서 배포한 설명 자료입니다. 이 설명 자료 중에 무죄 선고가 된 부분은 여기 빨갛게 칠해진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이제 유죄, 흰색으로 그냥 칠하지 않은 부분이 유죄 부분입니다. 유죄 부분은, 자, 무죄 부분은 이런 거예요. 당시에 협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22년 전에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겁니다. 검사 사칭, KBS 최철호 PD가 취재하는 도중에 검사 사칭을 해요. 근데 이 검사 사칭을 하면서 검사 사칭을 하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겁니다. 김병량 성남시장은 자기가 통화하는 사람이 검사라고 생각하고 저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당시 김병량 시장이 검찰 고위직, 검사장들하고 아주 검은 커넥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장하고 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 검사장이 봐주기로 약속해 놓은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김병량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뭐 봐주기로 하고 막 그랬는데 왜 전화를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바로 이 최철호 PD는 요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도가 된 내용을 들은 김병량 시장은 깜짝 놀란 거야. 내가 검사라고 통화했는데 저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최철호 씨가 감옥에 이제 그때 구속이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KBS에서는 난리가 나죠. 그래서 KBS 쪽에서 이 김진성 씨를 구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를 좀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한테도 부탁을 좀 했겠죠. 고소 취하해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자, 이때 KBS와 김병량 시장 사이에 모종의 협력 관계가 구성되는 거죠.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재명한테 다 덮어씌우면, 당시 이재명 변호사한테 덮어씌우면 되지 않냐? 야, 최철호, 넌 네가 검사 사칭했다고 하지 말고 이재명이 시켜서 했다 그래.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가 진행되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다? 네, 그 분위기를 전달해 준 사람이, 증언해 준 사람이 김진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2018년 선거법 사건 때 이 김진성의 이 증언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그때 김진성이 한 말이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번, 4번은 무죄고 나머지 1, 4, 5, 6은 유죄다 이건 거야. 근데 무죄가 나온 거는 뭐다? 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내가 그런 얘기 듣기는 들었어. 누가 나한테 직접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한데 내가 듣기는 들었어. 그런 분위기 있었던 건 확실한 사실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언을 그렇게 해요. 이 부분은 무죄가 됐어.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무죄인데 나머지 부분 구체적으로 내가 그 얘기를 김병량한테 직접 들었어요. 김병량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김병량이 KBS하고 협의 중이다. 내가 KBS하고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나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누가 말해줬는지를 명확하게
증언한 부분은 위증이라고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듣기는 들었다. 요거까지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부탁한 거는 요 부분이었거든. 아, 분위기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 옛날 얘기라 뭐 자세히 기억도 안 나시고 할 건데 뭐 디테일하게 누가 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뭐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물어보죠. 그때 누가 접촉했는지 아세요? 김진성이 그럽니다. 아, 그건 제가 잘 몰라요. 누군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냥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그런 내용이 우리들끼리 막 회자되고 있었다는 것 정도만 압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 얘기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죄가 되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무죄가 된 겁니다. 나머지 이 부분, 김병량이 직접 이렇게 했다.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다. 이 부분은 죄가 있다. guilty. 이거는 not guilty.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이재명을 결국 잡아 넣으려면 뭐? 요 부분, not guilty 된 요 부분을 guilty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김진성 씨도 같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뭡니까? 김진성은 내가 무죄가 나온 부분인데, 아니야, 나 유죄예요. 라고 항소를 하는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주 기가 차는 황당 상황이 되는 거죠. 야, 설마 김진성이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게 하겠니? 예, 그렇게 한답니다. 자, 요건 오늘 세계일보 기사예요. 세계일보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증 유죄 김진성 측 항소 필요하지만 심리적 부담 커 라고 되어 있는 대목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기사가 되어 있는지 봅시다. 김 씨 측 변호인은 26일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사건 수사 개시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필요성을 느낀다. 김 씨가 혐의를 자백한 상황에서 항소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김 씨 측은 구체적으로 법원이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불복할 경우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한대요. 근데 진짜 검찰이 항소하면 자기들도 한대.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무죄 선고했는데 왜 거기에다 항소를 하냐고. 네, 근데 이 황당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변호인이 말한 부분, 수사 개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 말이 돼요. 수사 개시 부분. 원래 김진성 씨가 왜 이 사건에 들어오게 됐느냐. 다른 사건, 뇌물 사건 수사를 받다가 핸드폰이 압수됐잖아요. 그러다가 옛날에 있던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내용까지 검찰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뇌물 사건과 이재명에 대한 증언은 별개의 사건이잖아. 별건이잖아. 즉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별건 수사를 한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무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상황은 결국에는 김진성이 자수를 한 거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검찰은 자기 무덤을 파게 되는 겁니다. 뭐 김진성도 마찬가지겠죠. 자, 검찰은 지금 뭐라고 떠벌리고 다니느냐. 오늘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킨 사람은 없는데 이 처벌을 감수하고 위증을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김진성의 위증한 부분이 있잖아. 근데 위증해 달라는 요청도 없이 위증을 한다고
에이,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지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2라운드가 될 것이다. 고의승 입증이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막 떠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거다라는 식의, 그래서 상당히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달리 말하자면 이재명이 항소심 가면 유죄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언론의 이 속내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검찰의 속내는 이거인지 모르겠으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검찰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상당히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거예요. 자, 시킨 사람이 없다고? 왜 없어? 시킨 사람은 검찰이지. 자, 김진성의 위증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는 검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고, 검찰은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에 뭘 말하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향후에 항소심에서 시킨 사람이 없는데 왜 위증했느냐, 이 얘기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아니다, 시킨 사람은 검찰이었다, 검찰이 위증을 시킨 거였고 압박과 회유에 못 견딘 김진성이 결국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가 잘못이다 라는 논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검찰은 김진성이 왜 그런 위증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위증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니, 검찰이 시켰잖아. 자, 요렇게 되면은 향후 항소심에서 쟁점은 뭐다? 이재명이 시켰냐 안 시켰느냐가 아니라 검찰이 시켰냐 이재명이 시켰냐, 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검찰은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요 얘기를 오늘 박균택 의원이 합니다. 박균택, 김진성이 위증 자백, 이재명 잡아넣으려는 검찰 협박 때문이라고 딱 얘기를 하죠. 왜 바로 이 얘기가 바로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죠. 검찰이 김진성의 위증 동기를 따져 묻게 되면은 그 동기가 이재명이 아니라 동기는 검찰이었어 라고 해버리게 될 거 아니야. 자, 그 논리를 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사실 검찰로서는 항소심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1심에서는 검찰이 위증을 시켰다라고 우리가 떠들 수가 없지, 전체적인 구조상.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검찰로서는 훨씬 불리한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검찰이 이것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요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한 걸로 보입니다. 지들은 지금 눈앞에 떨어진 이 무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반박을 하려고 하는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조금 한 발짝만 더 내다보고 생각하면 바로 눈에 들어올 텐데 더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그래요 원래.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